작년 1월 29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달라고요. 그러자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오케이 라고 답합니다.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 해군이 더 강해지는구나. 북한 잠수함 더 잘 잡겠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언론들이 놓쳐버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거든요. 이번 승인은 단순히 물속에서 오래가는 배 한 척을 허락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던 금단의 열쇠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농축과 재처리, 이 두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술 하나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왜 발 뻗고 못 자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냥 엔진이 원자력인 배구나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단정은요.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승인해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숨을 크게 참아보세요. 자, 얼마나 버티실 수 있나요? 1분? 2분? 이것이 바로 기존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아무리 최신형이라고 해도 디젤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똑같아요. 엔진을 돌리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죠. 물속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를 충전하려면 주기적으로 물 위로 코를 내밀어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스노클링을 하는 순간이 잠수함에게는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빨대를 내미는 순간 적의 레이더에 걸립니다. 디젤 엔진을 돌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적의 열 탐지기가 그 열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핵추진 잠수함에 목을 매달았는지 그 처절한 이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2003년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362 사업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모델로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 즉 IMF의 사찰 통보가 들어옵니다. 핵 개발 의혹 때문에 이 계획은 중단돼요.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다시 미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년을 두고 계속 추진해온 이 사업이 왜 자꾸만 좌절됐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절대 풀지 않으려던 것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해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장보고급 사명 잠수함은 기술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배수량만 해도 3,600톤입니다. 이 녀석의 놀라운 점은 API라고 불리는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로 우리 최신형 잠수함은 이론상 최대 3주까지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주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3주가 아니라 30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핵 잠수함의 심장에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있거든요. 우라늄 연료봉 하나만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로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립니다. 산소 필요 없어요. 연료 교체는 5년, 10년, 어떤 최신형은 30년 동안 갈아도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승조원들이 먹을 식량만 충분하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을 정신력만 있다면 한번 물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나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조한범 박사라는 전문가분이 이것을 매우 잘 비유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물 밖으로 나와서 엔진을 돌려야 하는 경운기라면 핵 잠수함은 무한 동력으로 달리는 우주선이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평양도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디젤 잠수함들이 언제 한국을 떠나고 언제 배터리 충전하러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위성으로 다 감시하고 있어요. 아, 남한 잠수함.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충전 중이네. 그럼 지금은 안전하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핵 잠수함이 도입되는 순간 이 공식이 박살납니다. 부산항을 조용히 빠져나간 우리 핵 잠수함이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아무런 소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 위로 올라오질 않으니 위성으로도 못 찾고 레이더도 무용지물입니다.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통하죠. 오직 소리, 즉 음파로만 적을 찾을 수 있는데 드넓은 태평양 바다, 아니 좁은 동해 바다에서조차 엔진을 끄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잠수함을 찾는 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떨어진 바늘 하나를 눈 감고 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숨어 있는다는 것만으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핵 잠수함이 가진 공격의 범위와 파괴력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연료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기껏해야 한반도 근해죠. 하지만 핵 잠수함은 지구 끝까지 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1958년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인 미국의 노틸러스함은 잠수한 상태로 북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를 통과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핵 잠수함이 마음만 먹으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갈 수도 있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템즈강 하구에 매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존 단경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획득한 역량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핵무기는 없잖아. 왠지만 원자력이지. 미사일은 재래식이잖아. 네, 맞습니다. 완장은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승인해준 내용 속에는 잠수함 건조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농축과 제철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를 떠올려 보세요. 탈수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젖은 빨래가 바싹 마르죠. 핵 잠수함 연료를 만드는 기술과 히로시마를 날려버린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의 차이가 바로 이 세탁기 버튼 하나 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그 버튼. 트럼프는 왜 한국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윙크를 보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라늄의 마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캐내는 천연 우라늄 광석은 그냥 돌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핵 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드는 우라늄 234라는 성분은 이 돌덩어리 안에 겨우 0.7%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나머지 99.3%는 그냥 쓸모없는 우라늄 238입니다. 0.7%. 너무 적죠? 이걸로는 폭탄은커녕 라면물 하나도 못 끓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농축입니다. 1단계. 우라늄 234를 약 2에서 5%까지만 농축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원자력 발전소 연료입니다. 전기는 만들지만 폭발력은 없어요. 안전하죠? 2단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 20% 가까이 농축하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가 됩니다. 3단계. 여기서 엑셀을 더 밟아서 90% 이상 농축하면 네, 그게 바로 히로시마를 날려버린 리틀보이, 즉 핵폭탄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5% 농축하는 기술, 20% 농축하는 기술, 90% 농축하는 기술이 다를까요? 아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횟수와 시간만 늘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게 이 농축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너네 원전 기술 좋은 거 아는데 연료는 우리가 파는 거 사줘. 직접 농축하지 마. 왜냐고요? 20% 농축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만 먹으면 그 시설 그대로 90%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미국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우리 핵잠수함 불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20% 농축임이 필요해.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게 해줘. 그랬더니 미국의 반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의 기류가 오케이, 알아서 해. 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밥상이 아닙니다. 한국, 너네 이제 고농축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열어줄게. 과속은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차는 가져도 돼. 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해도 뒤집어질 일인데 더 소름 돋는 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재처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고 나온 사용 후 연료봉, 흔히 핵 폐기물이라고 부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단지입니다. 다탄, 연탄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재처리만 하면 여기서 타입은 우라늄을 다시 꺼낼 수 있고 무엇보다 플루토늄이라는 악마의 물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펜맨의 재료입니다.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이 플루토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이 재처리를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너네 이거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뽑으려고 그러지? 라는 의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핵잠수함 승인 패키지에는 이 재처리에 대한 긍정적 신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 연료 효율을 높이려면 재처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핵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40톤 넘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얻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핵무기의 3요소를 모두 손에 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투발 수단. 세계 최고 수준의 현무 미사일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미 완성됐죠. 우리의 장보고 사명은 배 등에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달려 있습니다. 둘째, 기폭장치. 한국의 화약 기술과 정밀 공학이면 이건 일도 아닙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미 마스터했거든요. 셋째, 핵물질. 유일하게 없었던 이것. 이제 농축과 재처리로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에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부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 버튼과 전선과 포기하기 다 연결된 상태예요. 어떤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한미 동맹이 깨지고 우리가 홀로 남겨진다면 길어야 6개월, 빠르면 3개월이면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과장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산업 인프라를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젤 엔진을 쓰고 있지만 우리 해군이 준비 중인 4,5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은 언제든지 엔진룸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을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즉 이번에 미국 승인만 떨어지면 새로 배를 설계할 필요도 없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배에 엔진만 바꿔 끼우면 바로 핵잠수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도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어지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주한범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